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소자승법에 있어서 정규성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자승법에 있어서 정규성, 노멀리티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신다면 앞으로 최소자승법에 있어서 정규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자승법의 추정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보다 깊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자승법에 있어서의 정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전적 최소자승법과 관련한 오차항의 분포에 대한 가정으로서 이 독립변수 값이 주어졌을 때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독립변수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분산을 하는 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회기 모형에 사용된 모든 종속변수나 독립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정규성의 가정은 결국 추정 결과의 통계적 검증에서 이 전체 검증을 위한 F 검증이라든지 개별 검증을 위한 T 검증뿐만 아니라 예측을 위한 신뢰 구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타당성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차항과 고전적 최소자승 추정치의 표본 분포를 살펴봅니다. 이 고전적인 최소자승 추정량은 모두 오차항의 선형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은 이 파라미터의 추정치 역시 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차항의 추정 계수의 분산은 정규 분포의 제곱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이 자유도가 n-p-1인 카이 자승 분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기초 통계학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최소자승 추정량이 이 표준 편차는 T 분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적인 최소자승 추정치의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기 위해 정규화된 G변수를 구할 때 모 표준 편차가 아닌 추정된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추정된 표준 오차의 제곱, 다시 말하면 분산은 카이 자승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때 T 통계량은 카이 자승 분포의 제곱근분의 정규 분포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이 T 분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모는 추정 계수,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하니까 추정된 파라미터 역시 정규 분포를 하는 그러한 확률 변수가 될 것이고, 분모는 추정된 파라미터의 분산의 제곱근, 다시 말하면 카이 자승 분포를 하는 확률 변수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카이 자승 분포의 제곱근, 분자는 정규 분포를 한다. 이것은 결국은 T 분포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런 중요한 특성을 갖는 고전적 최소자승법에 있어서 정규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정규성의 검증은 회기 분석 이후에 구해진 잔차를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는 방법은 시각적으로 정규성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은밀한 방법은 자크-베라 검증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샤피로-윌크 테스트라든지 샤피로-프란시아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스키우니스 또는 크루토시스 테스트라는 이러한 검증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은밀한 추정 방법으로서 자크-베라 검증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하게 될 때는 이 예측 오차 역시 이 정규 분포에 기반을 둔 이러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은 고전적 최소자승법에 의한 파라미터 추정치 역시 정규 분포를 한다는 의미이고, 종속 변수의 예측치 역시 정규 분포를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모 집단의 오차항의 분산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잔차항의 분산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 예측 오차는 이 T 분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측 오차가 계산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테이터를 이용한 정규성의 검증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전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한국의 거시 통계를 이용한 케인즈 소비 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정규성의 검증을 해보도록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읽어와서 여기에서 이어라는 것은 시간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고 종속 변수의 소비 그리고 독립 변수의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케인지안 소비 함수를 추정을 해보고 추정된 소비 함수로부터 잔차항을 계산을 해봅니다. 잔차항을 구할 때는 predict error, R이라고 하는 이런 옵션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error라는 변수명으로 잔차가 계산이 되어서 보관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규성의 검증을 보다 엄밀하기 이전에 우리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방금 계산한 이 잔차와 연도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이 잔차항의 분포가 과연 어떤 추세가 있는지 처음 부분과 뒷부분 또는 중간 부분에 있어서 이분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또 잔차를 이용을 해서 10개의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봄으로써 정규 분포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정규 확률 산포도라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K-density, 조금 전에 구한 오차항을 이용을 해서 K-density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 Q-norm, 심플랏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차항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다 엄밀한 테스트로서 자크-베라 테스트를 해봅니다. 자크-베라 테스트는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크-베라 테스트를 위한 이 사용자 작성 프로그램을 인스톨을 하고 JB 에라, 조금 전에 구한 에라를 이용을 해서 자크-베라 테스트를 해달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샤피로 밀크 테스트라든지 샤피로 프란시아 테스트라든지 스큐니스 테스트 이런 것들도 역시 쉽게 스테이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조금 뒤에 살펴볼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예측 오차를 계산을 하고 그 예측 오차를 도표로 그려보는 이러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예측 오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자크-베라 테스트, 이 중에서 중요한 자크-베라 테스트의 테스트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크-베라 노멀리티 테스트라는 이런 것이 나와 있고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나와 있고 카이스퀘어 통계량의 p-밸류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0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오차항이 노멀리티, 정규 분포를 한다라는 것이 귀무가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귀무가설을 테스트를 하기 위한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은 1.128이 나왔고 그 p-밸류는 0.5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밸류를 이용을 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은 귀무가설을 기각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멀리티라는 것을 기각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로부터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는 평가하는 데 3가지 방법을 사용을 한다 이랬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이론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추정 계수의 부호라든지 크기를 경제 이론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방법, 이것들이 경제 이론적 평가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추정한 한국의 거시 통계를 이용한 케인지의 소비 함수에는 소득 증가에 대한 소비 증가의 추정 계수가 0.5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에서 얘기하는 한계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수치와 비슷한 수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회귀 분석 결과의 두 번째 평가 방법은 통계적인 평가 방법이다 이랬습니다. 통계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모형의 전반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체 검증, F 검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가설이 모든 코에피션트, 모든 추정된 코에피션트는 제로라는 이런 가설이 바로 귀무 가설이 될 것이고 적어도 하나는 제로가 아니다라는 이런 가설이 바로 대립 가설이 될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F 통계량을 이용을 하는데 분자는 Explained Sum of Squares ESS이고 그것의 자유도인 P로 나눠준 20표를 이용을 하게 되고 분모는
residual sum of squares라고 해서 RSS를 n-p-1로 나눠준 이 검정 통계량이 바로 F입니다. F 통계량. 분자도 카이 자성 분포를 하게 되고 분모 역시 카이 자성 분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카이 자성 분포의 비율은 바로 F 분포를 한다는 이런 사실을 이용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는 방법은 구해진 F값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해진 F값의 P-밸류를 이용하는 방법. 앞으로 여러분들은 스테이트를 이용을 하면서는 P값을 이용을 해서 가설 검증을 주로 하게 됩니다. 통계적 평가하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로는 개별 쾌기계수의 유의성을 검증을 하는 T검증이 되겠습니다. 양측 검증을 할 때는 베타 K가 제로다. 그리고 이것이 비무가설이 되고 대립가설은 베타 K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이런 가설이 대립 가설이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측 검증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사례로 살펴본 한계 소비 성향은 애초에 -1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인 것이 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단측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측 검증은 비무가설은 BK는 0보다 크다라는 그 가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될 것이고, 검증 통계량은 BK 헤트 마이너스 BK를 이것의 추정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지는 검증 통계량이 T 통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T 통계량을 이용을 해서 임계치를 이용을 한다든지 P-밸류를 이용을 한다든지 신뢰 구간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계량 경제학적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추후에 다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설명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트 아웃풋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케인스의 소비 함수를 추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아웃풋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설명을 위한 하나의 숫자를 부여를 했습니다. 1번은 바로 추정된 코에피션트가 될 겁니다. 2번은 추정된 코에피션트의 표준 오차가 될 겁니다. 3번은 이것으로 나눈 t 값이 될 것이고 4번은 이 t 값의 p-밸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값들을 구하기 위한 임계치 신뢰 구간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6번은 바로 F값을 나타내고 6번 밑에 여기 있는 것은 이 F값의 P-밸류를 나타내고 7번은 설명력을 나타내는 R2가 될 것이고 8번은 이와 같이 F값을 계산을 한다든지 R2를 계산을 할 때 필요한 Total Sum of Squares 총 자성합이 됩니다. 그 다음 9번은 Explained Sum of Squares 에서 ESS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Residual Sum of Squares 이렇게 해서 RSS가 됩니다. 자, 이 표로부터 우리 좌측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Total Sum of Squares는 ESS 플러스 RSS다. 총 자성합은 TSS는 Explained Sum of Squares ESS 플러스 Residual Sum of Squares. 그래서 이 두 숫자의 합이 이것이 됩니다. 그럼 R2는 Total Sum of Squares 가운데 Explained Sum of Squares가 차지하는 비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분의 이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F값은 이 Explained Sum of Squares를 자유도로 나눠준 것을 분자로 하고 Residual Sum of Squares를 그 자유도로 나누어 준 것을 분모로 하는 바로 F 통계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잔차 자성합 혹은 Explained Sum of Squares 이런 것들은 편차의 자성합이기 때문에 각각 카이 자성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모 카이 자성 분포, 분자 카이 자성 분포. 그래서 F 분포가 자유도는 분모의 자유도,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1과 46이 됩니다. 분자의 자유도 1은 추정된 코에피션트 상수함과 추정 기울기를 나타내는 추정계수 2 빼기 1이 되니까 자유도가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전차 자성합의 자유도는 n-k가 되니까 n 48 빼기 2가 되니까 46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Total Sum of Squares는 n-1이 되니까 자유도가 47이 되었습니다.
자, F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뭐냐? 모든 코에피션트가 제로라는 가설이 바로 귀무가설이 되고, 적어도 독립변수가 여러 개 사용될 때는 적어도 한 개는 0이 아니다라는 이런 가설이 대립 가설이 됩니다. R 스퀘어와 어저스티드 R 스퀘어는 독립변수가 새로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잔차 자승합은 점점 적어지고 explained sum of squares는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R 스퀘어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독립변수가 추가됨에 따라서 자유도가 하나씩 손실이 되니까 이 자유도 손실을 반영해준 바로 설명력을 나타내는 R 스퀘어, 어저스티드 R 스퀘어가 바로 이 부분이 돼. 그래서 같은 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 어느 모형이 보다 더 설명력이 좋은가라는 것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파라메터 추정치, 그 파라메터 추정치의 표준 오차, 그리고 T값, P값,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파라메터 추정치의 유의성 검증을 위한 방법은 이미 얘기한 대로 T값을 이용한 방법, P값을 이용한 방법, 신뢰 구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얘기를 했고, 파라메터의 추정치의 분산은 왜 카이 자성 분포를 하는가? 이것은 우리 기초 통계에서 배웠을 때 분산의 일치성 여부를 계산을 하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의 자성합이기 때문에 카이 자성 분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된 코에피션트는 표준화했을 때 이 T값은 바로 카이 자성 분포의 제곱근분의 파라메터 추정치의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것이 T분포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학에서 배웠을 때 모 집단의 평균을 짐작을 하기 위해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모 집단의 평균을 짐작하기 위한 이 절차와 모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해서 모 집단에 존재하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 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해서 기울기를 추정을 하고 또 표본을 추출을 해서 추정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파라메터 추정치가 바로 확률 변수가 됩니다. 이것은 결국 모 집단에서부터 표본을 추출을 해서 평균을 짐작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테이트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이 단순한 아웃풋의 이면에 있는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형의 추정 결과를 검증을 할 때 경제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검증을 하는데 전반적인 검증, 개별 교수의 유의성 검증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아웃풋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는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자크-베라 테스트를 통해서 정규성 여부를 역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테이트 아웃풋을 이용한 이런 다양한 설명, 개념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측 오차는 우리가 추정된 모형을 이용을 해서 Y값을 예측을 했을 때 이 예측치의 표준 편차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오차항의 분산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설명력이 나쁠수록 예측 오차 역시 커진다라는 것. 관측 지수가 많으면 예측 오차는 적어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X값이 평균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이 값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측 오차가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물론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이 예측의 신뢰 구간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계열 분석법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예측의 신뢰 구간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 예측의 신뢰 구간을 스테이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이 고전적 최소 자승법의 정규성과 관련해서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 오차항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회귀 분석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고전적 최소 자승법과 예측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